자,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시그널 픽에서는 서른 전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님과 함께 그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 박세영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요. 관련 고발장이 많아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피의자 전환이 됐고 그 다음 단계가 뭘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긴급체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절차는 그렇게 되겠죠. 네. 내란죄를 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자정한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따라서 수사를 안 할 수 없고요.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체포죠. 그 다음 단계는 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말하자면 우두머리 수괴가 되는 셈 아닙니까? 네. 범죄 수사를 해보면은 마지막에 수괴는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시작점은 한반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은 나머지 이제 종범들을 할 수 있는 김용현 네. 그리고 여인형 네.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을 다 수사를 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이 우두머리를 네. 부르는 게 수사 기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바로 그냥 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체포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통상적인 수사 기법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그렇죠.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뭐 체포라든가 긴급 체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려면 뭔가 특별수사본부에서도 명확한 근거나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법에 따라서 물론 헌법은 뭐 기본법이고요. 네. 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절차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말 백직간도에 서 있어요. 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쳐다만 보고 어물어물하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니죠. 네. 의원님이 조금 전에 통상적인 수사 절차가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이걸 언급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벌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에요. 본인이 갑자기 자진 출두를 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받던 도중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된 상태인데 긴급 체포라면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마 뭔가를 검찰이 확보를 해서 또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청구를 하겠죠. 청구 될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청구되죠. 그래요? 그건 뭐 상식이 내란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주동자였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는요. 청구해서 발부가 되려면 네. 뭔가 명확한 내란죄를 범했다라는 게 확실히 나와야 되죠. 그렇죠. 국회를 침탈했지 않습니까? 네. 군대를 동원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명령하면서 그리고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잡아내려고 그랬잖아요. 네. 잡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창 깨고 다 들어갔던 상황이 있어서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현행범은 아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할 수밖에 없죠. 네. 안 한다면은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모든 자료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황들을 우리도 모두 바라봤고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죄나 뭐 이런 거를 밝히는 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과연 누가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누구까지 가느냐는 지금 이번 김용현 전 장관 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연결시키려면. 그걸 하려면은 이제 첫째로 보면은 김용현 장관을 수사를 해보면은 네.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근데 핸드폰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건 잡아내면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뭐 수개는 사형 내지 무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내란죄가 그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네. 안 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이 이제 물은 쏟아져 그릇은 깨졌습니다. 네. 이게 연연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국가를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혼란에 안 빠뜨리게 하는 것이 네.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빨리 물러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기 뭐 언젠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나오기 전에 전화기를 바꿨고 또 텔레그램도 탈퇴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그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방장관이 통화한 사람들 쫙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전화국 가서 들여다보면 다 나오죠. 네. 다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그 증거인멸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면은 탁 틀어놓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상황을 이게 해결하는데 협조를 하는 것이 그나마 제지를 가볍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만약에 했다 치면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증거를 지우려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내란하는 과정에 대한 음모, 네. 그 음모 과정이 통화 기록에 나올 거거든요. 네. 누구 만났느냐. 그렇죠. 특히 이제 방첩사령관을 만났을 거 여인이 형 네. 만났을 거고 방첩사령관에 자세한 지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같은 중앙고 이 후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 병력 동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특전사령관 네. 다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인맥을 얻게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통화를 하고 어떻게 모였었느냐 이걸 확인하면은 그건 뭐 바로 내란 음모로 연결될 수 있죠. 그건 뭐 이미 현장 사령관들이 증언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뜻은 이제 윗선까지 올라가는 혹시 대통령과의 연관된 증거들을 지우려고 했던 의도는 없을까?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없애려고 할 터인데 근데 없애려고 하더라도 안 없어지는 것이 현대 그래요? 기계 문명의 특징입니다. 네. 특히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되는 게 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도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김영윤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포고령을 보고 참 서툴고 조잡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근데 김영윤 장관이 이게 직접 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실무를 잘 알고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포고령 제1호에 국회를 해산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당 해산. 네, 네, 네. 이거는 과거 5.16 때나 또는 12.12 사태 때 네. 그리고 전두환 이 비상계엄 할 때 5.17 때 네. 이때 썼던 거를 그냥 그대로 베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쫓겨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누가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네. 국회를 맨 앞에 올려놔가지고 이걸 정치활동 금한다 네. 이렇게 나오면 바로 내란이에요.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면은 이건 바로 내란죄죠. 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윤 대통령이 이 계엄령 선포할 당시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전에도 많이 그런 표현을 썼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너무 옛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번에 선관위를 진입한 이유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시하는 음모론에 너무 천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그것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가 있고 극우 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보수 중도에 있는 이 사람들 보수와 진보가 합쳐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야 합쳐서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셈인데 극우 쪽에 있는 사람이나 극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경도하게 되면은 네. 기울어지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가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결심했느냐? 평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들을 쓰고 머릿속에는 모든 사고가 극우적 사고로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있다라는 건 참 불행한 일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극우 보수주의 논자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 그 보면 황당한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선거 때 부정선거를 했다. 선거 안 치러봐서니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걸 몰라. 시스템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따라가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생각하고 선관위를 덮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경도돼 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됐다. 세뇌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 물론 이 부분은 한 대표도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야당이 지나친 네. 부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왜냐하면 네, 액션, 있죠. 리액션이 들어가는 건데 네. 여당이 지나치게 하니까 따라서 야당도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은 끝이 네. 없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네. 어쨌든 야당이 참 잘했느냐 참 잘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행위죠. 방금 말씀하실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손뼉도 맞추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고 양쪽 다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이 해결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먼저 좀 양보를 하고 물러서야 될 텐데 아니면 동시에 같이라도 지금 야당은 탄핵안을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탄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를 범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사퇴를 하는 것이 그게 국가 운영의 기본입니다.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범한지 모르고 했다면은 그건 바보고 네. 내란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버티겠다면 범죄 행위를 더 가속하는 겁니다. 네. 가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러나야 돼요. 네. 그게 본인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버티게 된다면은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야당이 탄핵하겠다는데 탄핵하면은 절차도 번거롭고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고 국정을 수습해 가는 것 그거는 여야가 합쳐야 합니다. 네. 아무리 야당이 다수당이라 하지만은 여당이 있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 사퇴하면 여당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야가 같이 합쳐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해야지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나라가 거들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모두 지혜를 내면서 네. 내 분을 삭히고 이 분은 야당이죠. 야당이 좀 진정하면서 이 상황을 내정이 보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닐까 싶어요. 질서 있는 퇴진 참 말씀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또 듯한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질서 있는 퇴진이 좋은데 네. 어제입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 한 총리하고 네.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회동을 하면서 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그런 대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헌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조건을 맞추려면은 한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이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받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퇴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퇴 안 하면 안 돼요. 사퇴 안 하고 총리가 대행한다? 말이 안 되죠. 총리가 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사퇴입니다. 네. 대통령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은 네. 헌법자 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연루됐다 하면 또 상황이 다른 거지만은 네. 그때 가서 봐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들어앉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내면 됩니다. 네. 그게 유일한 처방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같이 한다?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한 대표는 본인이 나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니겠죠.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네, 아니겠죠. 당이 의논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하는 일에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그 절차와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분명히 실수입니다. 본인 뜻이 내가 통치에 가운데 서겠다 이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읽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너무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실수예요. 실수니까 솔직히 그 내가 표현이 잘못됐다. 국민이 그렇게 알았더라면 내 사과한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동훈 총리한테 유리한 방법이죠. 네. 그 의원님은 그러니까 탄핵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서 하야해야 한다. 그게 가장 쉬운 해법이다. 방법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란을 범했는데 네. 그걸 옹호하겠다? 나중에 국민의힘이 탄핵이 아니라 정당 해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통진당은요. 자기들 내에서 조그만 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법에서는 정당 해산 요건을 해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해산 요건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에서 이성을 되찾아 가지고 탄핵에 동조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사퇴하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내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마지막 국민에 대한 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탄핵보다는 하야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야도 시기가 중요해요. 빨리 해야죠. 빠를수록 좋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하야하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네.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야당에서 국민들이 노할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네. 그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 아닌가. 네. 그냥 묶어놓고 너 감옥 가야 돼. 이거보다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국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양보가 아니고 물러나고 그리고 애국으로 나가라. 네.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야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이번 기회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총선과 대선을 좀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조금 생기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런 기회가 지금 당장은 사퇴하냐 탄핵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렇죠. 그걸 네. 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차후 여야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논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당장 이번 주가 또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 될 때까지 탄핵한다는 야당 그리고 끝까지 전국 안정을 위해서 총리와 함께 꾸려 나가겠다라는 여당. 정말 이거 해법이 안 보이는. 해법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이걸 두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수사를 지켜보나 안 보나 뻔한 내용이죠. 자, 제3시각인 해외 시각, 네. 특히 미국 시각을 한번 보십시다. 네. 미국 국무부부터 시작해서 직접 나서서 이거 잘못된 거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들을 보십시오. 탄핵 안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이거는 이상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객관적 시선에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탄핵을 안 시키고 사퇴를 안 시킨다면은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물론 내란죄를 범하로서 툭 떨어졌습니다. 자꾸 밑으로 따지는 조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네. 그나마 빨리 이 문제가 사퇴하는 쪽으로 네. 정리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야만이 답이다. 그게 그것도 답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결론이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서른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제가 아무런 말씀해 주신 조건이 건데. 없으니까요. 네. 개인적인 조건이죠. 알겠습니다. 맞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